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어문 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21학번 강지민. 2학번 고유빈입니다. 유빈님, 이번 여름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유빈님도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어디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프랑스어문 문화학과 학생인데 프랑스를 못 가봐서 프랑스를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그럼 프랑스에 간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프랑스가 예술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술관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랑스에서 꼭 가봐야 할 미술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오랑주리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랑주리는 바로 오렌지 온실이라는 뜻인데요. 현재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과거 겨울철에 궁전에서 오렌지 나무를 보호하는 온실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오랑주리 미술관은 건물 자체를 구경하기 위해 방문해도 좋은 곳이지만 모네의 유명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다녀온 관광객들이 오랑주리를 모네 미술관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모네의 작품들이 중점적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모네의 수련 연작이 전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감상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랑주리 미술관의 지하 전시실에는 폴 기용과 장 발터의 100점이 넘는 인상파 회화 컬렉션뿐만 아니라 세잔, 피카소, 르누아르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서 근대 미술과 인상파 회화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랑주리 미술관 랜선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오랑주리 미술관은 1층과 그 아래층 두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1층에서는 모네의 작품을, 아래층에서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층 전시실로 가볼까요? 두 개의 커다란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1층 전시실에는 모네의 수련 연작 8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다른 미술관과 확실히 다른 오랑주리의 관람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럼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자신의 작품을 자연광이 들어오는 방에 흰 벽에 걸어서 전시하기를 바란 모네의 뜻을 반영한 수련 연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모네는 자신이 실제로 살았던 동네의 지베르니 연못을 배경으로 수련 연작을 그렸는데요. 모두 동일한 연못을 그린 것이지만 어쩐지 다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네요. 이를 바로 모네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지베르니 연못의 계절, 일출, 일몰의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빛에 의해 오묘하게 변화하는 컬러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의 대상을 넘어 빛의 효과에도 관심이 많았던 모네의 작품 세계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네가 작품의 관람 환경과 빛까지 고려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지민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내년 여름에 프랑스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모네의 수련 연작을 보니 여행 일정에 지베르니를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베르니 연못에 가서 모네가 보고 그렸던 풍경을 제 눈에 담아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아래층으로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대표 작품인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랑주리 미술관과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과는 달리 오랑주리 미술관의 작품은 마치 덜 작업된 듯 피아노 위에 화병과 장신구도 없고 소녀의 옷과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작품에서 르누아르는 길고 가는 세밀한 선들을 겹치고 겹치는 온화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며 부드러운 곡선과 다양한 색상들을 사용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이 소녀의 볼에 있는 홍조 보이시나요? 이 홍조는 건강한 피부와 젊음을 상징하는데 르누아르는 인물 작품 대부분에 홍조를 넣어 표현할 만큼 이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볼 작품은 폴 세잔의 사과와 비스킷입니다. 세잔은 명암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사과를 사실적으로 그렸는데요. 이는 후기 인상주의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세잔은 사과가 가진 빨간 색채와 둥근 정도, 그리고 사과의 역동성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 작품은 섬세한 꽃무늬가 그려진 청회색의 벽 앞에 사과 및 다른 사물들을 배치하여 그린 7점의 정물화들 중 하나입니다. 7점의 작품 중에서도 이 작품은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세잔 정물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대형 정물입니다. 대형 정물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된 테이블의 여러 모습들이 2차원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물을 모든 각도에서 관찰하는 피카소의 방법은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들과 같은 여러 대표작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젊은 견습생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평소 인물과 그 주변 배경의 조화를 중요시하던 모딜리아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의자와 탁자가 모델의 몸과 머리를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여 인물의 긴장을 풀고 앉아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오랑주리 미술관을 같이 둘러보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감상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미술관을 꼭 방문해 보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랜선 투어를 통해 작품들을 구경해 보니 더욱더 오랑주리 미술관을 방문해 작품들을 실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랑주리 미술관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랑주리 미술관 랜선 투어 가이드 성신여대 프랑스어문 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소속 강지민 고유빈이었습니다.